위기를 대하는 세 가지 지혜.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나인가?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 걸까? 억울하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감정. 여러분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 어떤 사상가들은 위기에 대해 전혀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 위기는 벌이 아니라고. 오히려 인간을 깊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를 남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공자, 장자, 그리고 빅터 프랭클.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를 가로질러 위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자입니다. 공자는 혼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중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치는 부패했고, 사회 질서는 무너졌으며,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짓밟는 시대였습니다. 공자는 그 시대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올바른 정치, 올바른 질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여러 나라를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쫓겨나기도 했고, 어떤 곳에서는 며칠을 굶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겁니다. 내가 틀린 것인가, 세상이 나를 원하지 않는 것인가 하고 꺾였을 겁니다. 그러나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곤궁해도 뜻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대부분 환경을 탓합니다. 경제가 나빠서, 주변 사람이 나빠서, 타이밍이 나빠서, 운이 없어서. 물론 그런 이유들이 아예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진짜 시험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고. 곤궁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도 아무 잘못 없이도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흔들릴수록 내 중심을 붙들어야 한다. 환경이 나를 흔들 수는 있어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뜻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공자가 2500년 전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남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위기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묻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자입니다. 장자는 공자와 같은 중국의 사상가이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자가 질서와 원칙을 강조했다면 장자는 세상의 기준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장자의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쪽 바다에 붕새라는 거대한 새가 있는데 이 새는 한번 날아오르면 9만 리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새들은 이걸 보며 비웃습니다. 저렇게 높이 날 필요가 뭐 있어? 우리는 저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면 충분한데. 그러면서 장자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작은 새는 큰 붕새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가진 시야로 인생 전체를 판단합니다. 지금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라고 단정합니다. 지금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풀리지 않으면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세계는 아주 작은 창 하나일 뿐이라고. 그 창 너머에 훨씬 더 넓은 세계가 있다고. 위기는 어쩌면 시야를 넓히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의 손해처럼 보이는 것이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상처가 내일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막힌 이 길이 더 좋은 길로 돌아가게 하는 우회로일 수 있습니다. 장자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고. 물은 바위를 향해 싸우지 않습니다. 바위를 부수려고 달려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길을 만듭니다. 단단한 바위에 물이 흐른 자국이 생기고 결국 물이 이깁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종종 무리하게 싸우려 합니다. 억지로 뚫으려 하고 당장 해결하려 합니다. 그런데 장자는 말합니다.
때로는 흘러가야 한다고. 억지로 몸부림칠수록 오히려 더 깊이 빠질 수 있다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바라보면 지금 이 위기는 지나가는 하나의 계절일 뿐입니다. 여름이 영원하지 않듯 겨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빅터 프랭클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학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42년 그는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아우슈비츠를 포함해 여러 수용소를 전전하며 극한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의 가족 대부분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역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재산도, 직업도, 자유도, 존엄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마지막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다. 잠깐 이 말을 곱씹어 보겠습니다. 수용소 안에서도,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상황을 좋게 보라는 말도 아닙니다. 프랭클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고통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데 그 고통에 의미가 생기는 순간 사람은 버틸 수 있다고. 그는 수용소 안에서도 의미를 찾았습니다. 살아남아서 이 경험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의미. 가족을 기억하겠다는 의미. 그 의미가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위기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라고 묻는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라고. 질문이 바뀌는 순간 위기가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삶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답을 요구한다고. 지금 이 위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자, 이제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말라. 상황이 나를 흔들 수 있어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방향만큼은 지켜야 한다. 장자는 말합니다. 지금의 시야로 인생 전체를 판단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은 훨씬 긴 이야기의 한 장면일 뿐이다. 때로는 흘러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를 선택할 자유는 남아있다.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사람은 무엇이든 버텨낼 수 있다. 위기를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살면서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작아질 것인지 깊어질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이것을 끝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지금은 당신이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강한 게 아닙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